농마트. 오늘의 영상 시작 전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토양도 살리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올해 신청 기간이 기존과 다르게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 지금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보통 연말에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아서 많이들 익숙하셨을 텐데요. 올해 사업부터는 신청 기간이 여름으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저희 농마트 TV가 있는 이곳 논산도 바로 이번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대부분 6월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 바뀌는 신청 기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당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든든한 비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꼭 일정 체크해 두세요. 작물 재배를 할 때 대부분의 작물이 가장 좋아하는 물의 pH 범위는 5.5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양의 상태나 토양 pH 농도에는 온 신경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매일 식물에게 공급하는 물의 pH 농도가 이 5.5에서 6.5라는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나 하천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땅속의 암석과 지층을 거치면서 그 성질이 크게 변합니다. 특히 석회암지대나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지층을 통과한 지하수는 중탄산염이 많이 녹아들어 pH가 7.5 이상인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쉽고 반대로 유기산이 많거나 산성비의 영향을 받는 물은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퍼올리는 지하수나 하천수는 고정된 물이 아니라 주변 토양과 암석의 성질에 따라 pH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화학 물질인 셈입니다. 이 pH 밸런스가 무너지면 첫째로 물의 pH는 토양 용액 속에서 양분의 유효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 인산, 가리 같은 다량 원소부터 철, 망간, 아연, 붕소 같은 미량 원소까지 골고루 흡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식물 뿌리로 흡수되는 효율은 물의 pH 농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철이나 망간, 아연 같은 미량 원소들은 물이 알칼리성을 띨 때 용해도가 급격히 떨어져 침전물이 되어버립니다. 즉, 물의 pH가 높으면 물속의 영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이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킬레이트제라는 자재를 활용해서 양분이 굳지 않고 작물에 정상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의 pH가 지나치게 낮아 강한 산성을 띠게 되면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성분들이 과도하게 녹아나와 뿌리에 독성을 유발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둘째로 물의 pH는 토양과 배지 자체의 완충 능력을 무력화하고 성질을 변하게 만듭니다. 흔히 토양이나 상토는 스스로 pH를 조절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의 pH는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물 재배 기간 동안 식물에게 공급되는 물의 총량은 엄청난 양에 달합니다. 아무리 완충 능력이 뛰어난 환경이라도 알칼리성이거나 산성이 강한 물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결국 화학적 구조가 무너지면서 물의 pH를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중탄산염 수치가 높은 알칼리성 물을 관수시설이나 양액 재배에 그대로 사용하면 토양이나 배지의 pH가 서서히 상승하여 결국에는 뿌리 주변 환경 전체가 알칼리화됩니다. 이로 인해 유효인산이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물질로 굳어버리면서 식물이 쓸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셋째로 물의 pH는 양액 공급 시스템과 관수 장비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비료를 물에 타서 공급하는 관비 재배나 수경 재배 시에 물의 pH가 맞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불용성 침전물들이 생겨나 호스와 스프링클러, 점적 단추의 미세한 구멍들을 꽉 막아버리는 기계적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관수 라인이 막히면 하우스 내부의 위치에 따라 물과 양분이 불균일하게 공급되어 작물의 생육이 들쑥날쑥해지고 전반적인 수확량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로 물의 pH는 토양 속에 존재하는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양 속에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수많은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 미생물들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적합한 pH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익한 박테리아와 방선균은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의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만약 산도가 너무 강하거나 알칼리성이 강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이 유익 미생물들이 사멸하거나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위축되면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어 땅이 단단해지고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식물의 뿌리 호흡을 방해하여 뿌리 썩은 병 같은 무서운 병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로 물의 pH는 농약을 희석하여 살포할 때 농약의 약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농가에서 해충이나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물보호제는 약산성 물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유지하도록 제조됩니다. 만약 알칼리성 지하수에 농약을 섞으면 농약의 유효 성분이 순식간에 가수분해되어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니 농민들은 농약을 더 자주 많이 치게 되고 이는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작물에 약해를 입혀 잎이 타들어가거나 성장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물의 pH를 현장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계절별로 지하수나 하천수의 pH 원수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pH가 7.0 이상인 알칼리성으로 나왔다면 원수에 포함된 중탄산염을 중화하기 위해 양액 공급기나 원수 탱크에 산성 조절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대규모 농가나 양액 재배에서는 주로 질산이나 황산을 물에 희석하여 자동 pH 조절 장치를 통해 정밀하게 주입하며 소규모 농가나 친환경 재배에서는 다루기 안전하고 잔류 독성이 없는 구연산을 물에 타서 pH를 6.0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합니다. 반대로 유기산이나 산성비의 영향으로 물이 5.5 미만의 강한 산성을 띈다면 수산화칼륨이나 중탄산칼륨 같은 알칼리성 자재를 극미량 녹여 물을 중화시킨 후 공급해야 뿌리의 산성 독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제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